자, 그럼 유형 11을 할 텐데 이 유형 11은 역시 좀 특별히 공부를 해둬야 될 유형이라 표시를 해두세요. 자, 얘기할게. 그럼 아까 이제 조립제법은 니네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다항식 fx를 요런 이제 2차식으로 이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것만 했는데 이걸 활용하는 문제인 거야. 문제를 먼저 하나 쓰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테니까 보세요. 142번 x의 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 이 x에 대한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x 마이너스 2에 대한 내림차순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x에 대한 다항식을 덩어리에 대한 다항식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 a, b, c, d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 일단 결론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옆에다가 나눗셈으로 설명을 할게. 얘는 조립제법을 연속 사용한다라는 방법이야. 그러면 얘를 이제 조립제법을 쓰는데 1, 마이너스 4, 3, 5 요 놈을 x 마이너스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그 조립제법 할 때 2 쓰듯이 그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조립제법 한번 할게요. 그러면 내려오고 올라가고요. 요렇게 나머지가 생길 거야. 이 나머지가 D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 이 몫이 생겼을 텐데 이걸 또 한 번 더 나눗셈을 하자. 3차식이라면 3번 연속 사용합니다. 그러면 1, 2, 0, 0,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겠지요. 요때 요 나머지가 뒤에서 또 차례대로 오고 있는 중이야. C에 해당되는 나머지. 자, 3차식이니까 한 번 더 할게요. 2 그러면 이 1은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B, 얘가 A를 나타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방법이야. 이제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할 거야. 그 A가 1인 거는 이렇게 안 구해도 알죠? 최고차항이 그냥 x세제곱인데 1이 들어가야지 뭐. 세제곱식에. 당연히 아는데 나머지 얘네들이 얘를 x-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A, B, C, D를 이렇게 정한다. 그럼 좀 지저분한 과정이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요식입니다. 요식을 x-2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2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x-2로 나누면 얘를 x-2로 나누면 이제 얘를 가지고 생각해봐. 이제 x-2로 묶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남는 거야? a에 x-2의 제곱. 여기는 b에 x-2 얘는 c만 남겠죠. 근데 얘는 그 인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다항식을 x-2로 나누면 몫이 요만큼 생기고 나머지가 d가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다항식을 x-2로 나누면 몫이 얘가 얘인 거야. 얘가 되고 이 나머지는 d가 바로 그 나머지가 된다. 오케이? 그럼 이 몫을 또 x-2로 나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식으로 보면 이건 원래 이제 있는 거고 요 몫을 다시 x-2로 나눈다면
얘가 a에 x-1 하나 남고 여기도 x-2가 나갔으니까 b만 남아서 얘는 x-2 인수가 없으니까 그냥 c 이렇게 써지는 거고 돼 있을 거야. 그러면 너네가 보는 부분은 얘니까 걔를 다시 x-1로 나누면 몫이 요만큼 생기고 나머지가 요만큼 생기는 게 요게 몫이 된 거고 나머지가 얘가 되니까 그 자리가 c인 거다. 그러면 요 식은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식을 다시 x-1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고 a가 되고 나머지가 b가 되는 식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 의해서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정리해가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 조립제법을 연속 사용해서 바로바로 A, B, C, D를 찾는 게 빠르고 쉽겠구나. 그래서 조립제법의 활용으로 들어가는 문제다. 대표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감각을 한번 볼게. 변형 문제를 줄 테니 한번 맞춰볼래? 요거 문제를 안 지우고 한번. 몇 분 줄 것 같아? 1분? 오케이. 자, A, B, C, D 구하세요. 일 분 드릴게. 이거 전개해서 비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A, B, C요? A, B, C, D가 얼마인지 찾으라. 전개하지 않고. 사실은 내가 미리 결론 얘기하면 쟤랑 똑같은 문제를 준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틀리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전개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개하면 금방 비교되죠. 힘들게 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립제법을 연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요. 조립제법을 풀어야 돼요? 아니 뭐 전개해서 할 수 있지. 근데 4차식 5차식 나오면 그게 힘드니까 그냥 얘랑 똑같은 문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뭐 나중에 도저히 방법 모르겠으면 전개한 다음에 계수 비교하면 되지 뭐 어려워.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지 이거를 정리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쟤랑 얘랑 똑같다는 거. 근데 문제는 얘가 원본이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숫자가 상수가 있는 거고 다른 다항식에 대한 내림차순 돼 있는 게 문자가 A, B, C, D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정석적인 걸로 하면. 뭔 말인지 좀 그럴까요? 출제 의도를 잘 모르겠죠, 사실. 쟤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바로 못할 거야. 이건 아마 책에 없을 것 같아서. 뒤에 있나? 없어요.
나왔어? 아니요. 아직? 그럼 내가 중간 힌트를 투척할게. 왜 얘랑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라고 했는지. 얘가 원래는 이제 숫자로 붙어 있고 얘가 문자가 되니까 반대란 말이야. 근데 얘랑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x 더하기 2를 라지 x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스몰 x는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야? 라지 x 빼기 2로 바꾸면 되지? 현이야? 네. 눈 감고 어떻게 알아 이씨. 그러면 얘부터 쓸게. 라지 x의 세제곱 플러스 4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마이너스 5는 a의 스몰 x 대신 이걸 쓴다면 라지 x 빼기 2의 세제곱 b의 라지 x 빼기 2의 제곱 c의 라지 x 빼기 2 플러스 t 이렇게 써놓고 나면 저쪽 문제와 완전히 동일한 문제.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계속 또 2를 가지고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얘가 t 얘가 c 얘가 b 얘가 a 돼요? 오케이. 그럼 내가 풀어줄 건 아니고 한 문제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책 거기 요거 써 있는 그 142번 그 위쪽에 어딘가에 요 문제를 한번 써보고 해보시죠. 여기서 ABCD를 찾고 싶다. 그러면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냐면 개수가 다 붙어있는 놈을 한 문자로 쓴다는 게 핵심이 돼요.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적기만 하세요. 풀이는 안 할 거지. 한번 해봐. 근데 이렇게까지 내는 학교는 없을 것 같고 저 정도의 문제이거나 여기가 이제 다른 다항식으로 돼 있거나 그 정도는 낼 수 있어요. 사실은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잘 배운 거고요. 원리는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좀 빠르게 푼다 그러면 방법 쓰시라고. 자, 다 적었죠? 지웁니다. 이건 좀 특수한 유형이니까 자 이제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은 문제를 많이 풀 건 아니고 이제 계산력 단원 중에 인수분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 줄 테니까 그 부분은 개념 노트에 정리하고 아예 인수분해 유형까지 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 지금은 쓰지 말고 그냥 같이 한번 봅시다. 앞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야. 하물며 2차 방정식 풀어도 인수분해 많이 해봤잖아요. 그치? 하나? 물 먹고 올래? 네. 그래.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아예 딱 공부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쭉 있어라고 머릿속에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 센데? 너 이거 자꾸 흔들면 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네. 자, 할게. 인수분해는 가장 1원칙. 어떤 인수분해를 내가 생각하더라도 먼저 봐야 되는 거, 공식 같은 거 쓰지 않아도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공통인수로 묶어낸다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인수분해에서든 가장 기본기야.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면 다 보이겠죠? 이거 너네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야? 인수분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야?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의 곱하기꼴로 바꾸는 작업. 그럼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다항식을 곱하기꼴로 바꾸는 방법은 제1원칙이 뭐라고? 공통인수를 묶는 거라고. 숫자 공통도 묶어. 문자의 공통도 묶어. 그럼 여기 뭐가 공통이야? M.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쓰고 끝나는 놈이 있더라고? 이거 맞아 틀려? 어디가 틀려요? 플러스 A. 이게 나갔으니까 없어졌대. 그러면서 두 개만 쓰는 애들이 있어.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여기는.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는 작업은 언제든지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를 봤는데 잘 안 보인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냥 공식 형태인가? 이 공식인가? 요걸 떠올려 보세요. 근데 인수분해 공식은 따로 내가 안 써줘도 되는 게 니네가 지난번 저번 주까지 내내 연습했던 그 곱셈 공식 좌우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오케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뭐 가운데 맞추고 이거 있잖아.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세제곱 이상식이 나온다면 공식 형태 보는 방법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된다 했을 때 거꾸로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먼저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A고 B면 이거 제곱한 거에 빼기에 두 개 곱한 거에 그 다음에 두 개 뒤에 거 두 번 곱한 거 이런 식이면 공식 형태니까 바로 이제 인수분해 쓸 수 있었잖아. 공식 형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을 모른다 그럼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세 번째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를 묶어. 그렇지. 공통인수를 묶어 잘 안 보여. 공식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 공식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요 정도의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계수 맞추고 하는 걸로 다 되는데 항이 4개로 나와 있는 거를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겠다. 항이 4개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통인수가 없는 거죠. 아까처럼. 근데 항이 4개가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4개가 있을 때 2개를 공통을 먼저 찾는다. 기억날 거예요. 또는 4개가 2개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3개 하나입니다. 3개 하나. 요 둘 중에 하나가 되고 2개짜리는 2개씩 공통 묶고 2개씩 공통 묶으면 다시 공통이 생겨서 아예 한 번에 묶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고 3+1 형태는 특이하게 전부 다 이런 꼴로 주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걸 인수분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개씩 공통을 묶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얘랑 공통 묶었더니 x 하나를 묶으니까 x 빼기 2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공통을 묶는다고 하면 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2개가 안 보인다면 3개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 3개 하나로 된다는 걸 완전 제곱식 2개가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한 거야. 여기 완전 제곱식 보여요? 어떻게 3개가 묶여지는 거야? 이게 3개지. 근데 이걸 갖다 2의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꼴 형태임을 그냥 뭐 100%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합차 공식으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쓰면서 그대로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항이 4개짜리라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번째, 그 인수분해 구조가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구조의 식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혹시 복 2차식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요거 몇 차식이야? 그럼 복 2차식은 뭐야? 복자가 무슨 복인가?
웃으면 복이 와요? 복수. 어? 2개. 겹친 거 중복.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인 4제곱과 이거의 제곱인 제곱과 이거의 제곱해도 상수니까 상수와 이렇게 된 구조 얘를 복 2차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2차 1차 상수가 각각 거듭 제곱돼서 4차 2차 상수. 복 2차식골 인수분해가 가끔 출제됩니다. 이 복 2차식도 나눠보면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민할 거 없는 복 2차식. 그냥 인수분해 돼요. 그 문제는 그냥 안 되고 내가 이 식을 변형을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건 니네가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니네가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돼 있다면 뭐 더 하라면 뭐 더 하겠지만 여기서 안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바로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실제로 보기차식의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냥 주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는 케이스의 문제가 주어질 텐데 이때 이 변형에 해당되는 것도 해보면 결국 요런 꼴의 문제를 변형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더 하나 쓴다면 이렇게 더 쏘면 조금 더 기준이 될지 모르겠다. 하나 내가 내볼게. 요거는 x제곱 33 해봐도 어차피 안 돼. 그죠? 그럼 얘는 변형을 하라는 거야. 근데 변형하는 기준이 이런 꼴이 되게끔 하는 건데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숫자 3과 3으로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x제곱이 들어가고 x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7x는 못 만들지만 둘 다 마이너스라면 x제곱 빼기 3의 전체 제곱까지를 했을 때 사실 생기는 게 뭐야? 마이너스 6 x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놓고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쓴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3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돼서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되게 되어 있다. 그럼 역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물론 예쁘게 쓰려면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서 쓰겠지만 이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변형하는 구조의 문제.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럼 아까 마이너스 7 x제곱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플러스 6 x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뒤에 뒷수습하면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됐지. 근데 이 모양이 여기가 완전 제곱수가 아니라면 루트 13의 x의 전체 제곱 막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런 구조는 피하시라고. 아까처럼 숫자 자체, 상수 자체도 제곱수인 거고 그렇게 되도록. 오케이. 다섯 번째, 이제 아까 배웠던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까지 써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아까 인수 정리가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도균아, 인수 정리가 뭐였어 아까? 나머지가 0인 거죠. 근데 인수정리는 그 순서로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순서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그럼 생각해 볼까? 인수정리 뭘까요? FA가 0이 된다면 그 다항식 fx는 x-a라는 인수를 가져요.
즉 x-2가 들어있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얘는 이제 너네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식이야. 예를 들면 내가 뭐 얘라면 사실은 뭐 그냥 봐도 인수분해가 되겠지만 두 개씩 묶어도 되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 인수분해 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 얼마 대입하면 0 나올까요? 1 대입하면 0 나오나요? 오케이. 그러면 1 대입해서 0 되네. 그러면 얘는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을 써서 합니다. 여기가 0이 안 나온다면 아까 계산 잘못한 거야. 나머지 0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얘를 보고 1로 나눠서 나눠 떨어졌으니까 이런 인수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쓰는 방법. 요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얘는 조립제법까지 사용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선생님, 이거 딱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찾았는데 이거 뭘 대입해야 0 나오지? 라고 한참 봐야 될 때가 있어. 어떤 숫자를 넣어야 0 될지. 마이너스 3? 모르겠어 막.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대입하면 0 나올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 찾는 일종의 순서 같은 걸 얘기를 해줄게. 어떤 숫자를 대입해 보면 되냐면 요 기준을 하나 잡아두면 고민하지 않고 대입해 보면서 나올 때까지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걸로 해야지? 막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최고창 플러스 마이너스고 최고창 개수가 1이니까 약수 얼마밖에 없어. 여기는 마이너스이니까 2라고 생각하고 약수는 1과 2지. 그러면 대입해 보는 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된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이제 혼돈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떨 때 많이 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2분의 1 집어넣어야 0 나와. 이거는 생각하기 힘들지 니네 이식 보고. 그럴 때라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이제 2였을 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플러스 2나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된다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도 넣어볼 수 있는 여지가 보일 거야. 그래서 얘를 잘 활용하면 조금 빨리 찾거나 그래도 이제 빼놓지 않고 잘 찾아보는 기준이 되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째요. 이제 길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해. 이렇게 눈 떠. 자는 놈이 3명이나 돼. 정신 안 차리지. 나중에 인수분해 못해가지고 또 방정식 문제 뭐 이런 거 다 안 풀린다고 하지 말고. 얘를 해두는 목표는 나중에 방정식 풀기에 응용이 돼. 니네 어차피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서 풀지. 보통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서 풀 거라면 얘를 이용해서 할 거라고. 고차 방정식은 얘예요. 자, 6번은 여기 잘 봐둬야 돼. 일부러 깨운 거야. 여기까지 내가 졸게 냅뒀어. 이제 중학교 때보다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길고 복잡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건지. 선생님, 길고 복잡한 식이 어느 정도 길어야 긴 거예요? 이런 막 공통인수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방법대로 하기 힘들죠. 그래서 항이 5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길고 복잡한 식을 만나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해.
이제 문자가 섞여 있을 거야. X, Y가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고 A, B, C가 막 들어있는 그런 식들일 수도 있어. 근데 5개 이상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기본으로 하시라고.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을 해서 그 문자들 중에 우리 처음에 차수 얘기했었죠. 저 시간에. 차수가 낮은 문자를 골라서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X를 내가 문자로 잡았으면 Y들은 전부 다 무슨 취급한다고 그랬어? 상수항 취급한다고 그랬죠. 빠지는 거다. 그래서 일단 이걸 기본으로 하시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 길고 복잡한 식의 문제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전체가 다 인수분해게 되는 그런 문제의 종류가 있고 2종류밖에 없어. 두 번째는 이렇게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게 되면 공통인수가 생겨나는, 그러면 이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차근차근 인수분해가 된다. 이 2가지입니다. 좀 감이 안 오니까 아예 이거가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하나 보여줄게. 그냥 쉬운 예제로 하나 해주는 게 낫겠다. 책에 있는 거 써버리면 하나밖에 없어서 뭐 없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 중학교 때도 했었을 것 같아서. 얘를 인수분해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X 세제곱이에요. 아, 제곱이에요. 자, 그럼 항이 몇 개짜리예요, 이거? 6개나 되고 길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럼 해야 될 일은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요. 그럼 X만 쳐다보세요. 몇 차가 제일 높아요? 2차요? 그 다음에 Y는? 2차죠? 네. 그럼 차수가 똑같네? 그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똑같으니까. 나는 그냥 보통 X로 할게. 그럼 X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것도 헷갈리지 않게 잘 써라. 먼저 X 중에 제일 높은 놈 찾아. 제곱 들어있는 놈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 이제 뭘 써야 돼?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놈. 요 2개죠. 네. 그러면 요걸 갖다가 X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4의 X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X가 아예 없는 것들 전부 다 상수항 취급하니까 2Y 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게. 이게 바로 빨간 거만큼 한 거야. 이게 일단 시작이 돼야 돼.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놈은 상수항 쪽을 먼저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2Y, Y 그 다음에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럼 여기는 x제곱은 x하고 x하고 그럼 요렇게 전체가 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이제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맞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이너스 3y라고 돼 있지. 그럼 둘 다 플러스겠냐 둘 다 마이너스겠냐? 네, 얘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둘 다 붙어 있어야 마이너스 3xy가 생기죠. 상수항도 맞나 확인하셔야 돼. 플러스 3 플러스 1의 x니까 플러스 4x 맞지? 그럼 된 거야. 그럼 인수분해 결과는 x 이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y의 플러스 3 x 마이너스 y의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길고 복잡하면 일단 얘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 놓으면 이런 문제 아니면 이런 문제야. 특히 구별하기 쉽게 얘기해주면 이런 문제는 보통 다 이런 꼴을 띄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A, B, B, C, C가 문자만 바뀌면서 똑같은 모양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런 구조들이 요런 인수분해 문제 형태입니다. 자, 요거는 지울게요. 뭐 예니까. 가로 2번에 해당되는 예도 하나 보여줄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공통인수가 생겨서 묶어나가는 그런 문제. 특히 요 꼴을 인식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좀 보일 거예요. 하나 해볼게요. 요거보다 처음 게 요걸 하면 낫겠다. 혹시 이걸 보고 문자만 빙빙 돌리면서 똑같은 모양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니? 네. a 제곱에 b 마이너스 c, b 제곱에 c 마이너스 a, c 제곱에 a 마이너스 a. 이제 이런 꼴이 이제 순환형이라고 부르는 보통 모양인데 상관없고 이거 전개해 보면 한 6개짜리야. 길고 복잡하다고 느끼면 돼. 그럼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내림차수. 차수가 그냥 내림차수는 아니고 차수가 낮은. 낮은 거. 잘 보면 복잡한 식 중에 x는 3차, y는 3차, z만 2차. 그럼 z로 정리하라는 뜻이야. 그거를 안 지키면 인수분해하기 되게 힘들어. 복잡해가지고. 자, 얘는 그러면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이기 때문에 역시 차수는 동일합니다. 그럼 아무거나 하나 정해시면 돼. 그렇다면 난 a로 그냥 잡을게. 그럼 a 제일 높은 게 요 놈이죠. 그러니까 얘는 고칠 게 없어요. 그 다음은 a가 들어있는 놈이 그 다음 쓸 놈이야. 요렇게 들어있는 놈.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있는 놈. 그럼 마이너스 a b제곱과 플러스 a c제곱인데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에 a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a가 들어있지 않은 상수한 개념의 요 놈과 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a b제곱이라는 놈이 있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의 잠깐만 a가 들어있으면 안 되지. b제곱 c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상하다? 마이너스 b제곱 c가 들어가? 그럼 죽는 거 아니야? 플러스 b제곱 c a가 안 들어있는 게 그죠? 그 다음 여기는 bc제곱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지는데 요 두 개의 공통을 묶어 쓴다고 생각해봐. 뭘로 묶으면 될까? bc로 묶어 쓰면 되죠. 그럼 여긴 뭐가 남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순간 공통인수가 이렇게 뽑혀 나오는 얘는 사실은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b-c가 공통으로 뽑혀져 나온다고. 그래서 얘를 묶어주고 나면 이제 a제곱이 남는 거고 마이너스의 b 플러스 c의 a가 남는 거고 여기는 bc가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a제곱은 a와 a로 bc는 b와 c로인데 둘 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렇게 되면 b-c에 a-b에 a-c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까지 써도 돼요. 근데 답에는 이렇게 안 써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써 있냐? 수학하는 놈들이 고지식하잖아. 이게 a, b, b, c, c, a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그 순환형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a, b, b, c, c, a로 쓰고 싶어 해. 그럼 a-b는 순서가 맞으니까 써. 그 다음에 b-c도 맞아.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걸 굳이 마이너스를 묶어서라도 c-를 a로 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실은 답지에는 보통 이 답이 보기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니네 골탕 먹이려고 이거보다 복잡한 3차 구조를 주고 순환형을 줘. 그러면 이렇게 공통이 묶여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식 자체도 또 엄청 복잡하다고. 그럼 어떡할래? 원칙을 지킨다면 요 안에 있는 복잡한 식 중에서도 차수가 낮은 문자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공통인수를 뽑아내고 연속적으로. 그래서 10줄인가 쓰는 문제가 있었어.
짜증나죠. 하지만 원칙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길고 복잡하다 싶으면 차수 낮은 쪽으로 보통 보고 정리하면 대부분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인수분해 중에 우리가 많이 연습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 말고 그냥 유형으로만 하나 적어주면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이 곱하기 꼴로 딱 끝나야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거야. 예은이가 친구 생일에 선물 준다고 막 선물 사고 막 포장지 사고 해가지고 선물 막 담고 포장 딱 해서 리본까지 붙였는데 선물 하나 안 넣은 거 있어. 어떡하지? 너는 보통 네 성격이면 그냥 상자 위에다가 붙여서 준다. 아니면 다시 풀러가지고 집어넣고 묶어서 준다. 너는 어느 쪽이야? 따로 준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요.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이거 다 풀어서 얘까지 넣어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데 이게 항이 4개가 되니까 우리 배웠지. 전기할 때 항이 4개짜리 어떻게 하는지. 짝을 지어서. 그죠? 근데 이걸 짝을 지어서 하게 되면 공통 부분이 생기게 돼 있어. 왜? 이거 짝 짓는 기준이 뭐였죠? 완전적으로 기억나나 안 나나? 나요? 예를 들어 이거 짝지어 정리한다면 어떻게 짝짓는 게 맞다는 뜻이야 원래대로. 그죠? 합이 마이너스 5 합이 마이너스 5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이게 공통 부분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부분만큼이 공통이야. 그 합이 마이너스 5인 게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전개할 때는 이걸 덩어리를 보고 얘가 이제 a 같은 거죠. 이거의 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그 다음에 24 그렇게 전개한 다음에 k를 그 상수에다 집어넣고 다시 묶어서 쓰면 됩니다. 전체가 다 되게. 자, 그래서 상수항의 합이 같게끔 짝지어서 전개하죠. 요건 사실 안 써줘도 관계없는데 요즘에 시험 문제 안 내거든요. 근데 너네는 조금 깊게 공부한다고 치면 상수가 이렇게 바깥에 하나 나와 있는 꼴이라면 아까처럼 전개 후 하면 이제 공통 부분이 생겨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혹시 여기가 x제곱항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구조의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걸 전개하는 건 똑같아. 근데 전개할 때 기준이 조금 달라. 얘는 뭐가 똑같게?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하면 공통 부분이 아까처럼 생기는 2차항과 1차항이 공통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제곱꼴이 붙어있는 놈은 2개씩 묶어서 정리하는 기준이 상수항의 곱이 일정하게끔 요렇게 공통을 2개를 찾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x제곱항과 상수항까지가 공통이 되고 1차항만 별도로 생겨서 얘랑 그거 묶어서 써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곱이 일정하게 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1에 x-6이면 x-2에 x-3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 몇 x 제곱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합이 일정한 걸 찾으려면 없죠? 물론 그때 여기가 제곱꼴이라면 곱이 일정하게끔 그럼 곱해서 6이고 곱해서 6이니까 곱이 일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요만큼이 공통이고 얘가 다른 거니까 그걸 한 덩어리로 놓고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유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필기를 하든 찍어두는 게 낫겠다. 그때 쓸 거면. 정리해두고 얘가 인수분해라는 내용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기로 알고 계시면 식이 모양이 다양하더라도 너네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몇 번을 써보고 이걸 너희들한테 설명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봐. 꽤 여러 번 썼을 것이고 여태까지 경험한 내용으로 볼 때 이 정도 문제 유형이면 대부분의 인수분해는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한 게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럼 다음 시간에 내가 예은이한테 야,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라면 쭉 읊어줄 수 있을까? 있을까? 노력. 노력? 해보나. 노력이란 노래가 있죠? 네? 가수 이름이 박원? 몰라? 몰라요. 학원? 박원이란 가수의 노력이란 노래가 있어요. 학원? 아주 슬픈 노래입니다. 노래. 근데 노래를 들으면 니네가 알 것 같아. 왜요? 들어봤는데요? 유명한 노래니까. 노력 중요한 노래죠. 근데 이제 가사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슬프다. 이런 의미로 뭔가 있는데 지금은 뭐 노력 이제 하고 있는 단계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나 하고 끝내자. 오늘 유형 12는 공식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유형 13 하나만 할게요. 지워도 되죠? 아이고 우리 소율이 이제 깼네. 수업 영상에 자꾸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 불편합니다. 그죠? 자, 가자. 유형 13이 아까 마지막에 했던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를 먼저 보여줄게.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146번입니다. 그냥 예의상 풀어줄게요.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요걸 인수분해하라.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결국은 이게 덩어리로 보이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중학교 때랑 다르게 이렇게 쓰지 마. 한 덩어리를 본다고 x제곱 더하기 2를 a라고 하면 a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거 쓰지 말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그냥 x제곱 더하기 2가 한 덩어리야. 그러면 이렇게 놓고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끝이니까. 머릿속에 그냥 덩어리 개념만 있으면 돼. 이걸 뭐 굳이 A라고 썼다 나중에 다시 바꿔 쓰지 마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건 그런 얘기고. 아까 했던 문제를 하나 더 보여주면 요거를 인수분해 해봐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괄호가 4개 연속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24라는 숫자가 있는데 상수가 붙어 있는 거죠. 요거는 공통 부분을 찾을 때 상수항의 합이 일정하게끔. 그러면 합을 해봤을 때 요렇게 했을 때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요렇게 했을 때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렇게 짝을 지으라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에 플러스 24. 전개하는 방식 보세요. 이놈이 공통인 게 보일 거야. 그걸 a라고 놓고 또 a라고 고쳐 쓰지 마시고 눈으로 보면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4에 요거 그 다음에 플러스 24에 플러스 24 플러스 48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모양 됐죠 이제? 그래서 x제곱 빼기 x 빼기 6 x제곱 빼기 x 빼기 8 방심하지 말고 인수분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끝내면 계산이 안 끝난 걸로 인정하고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그렸으면 안 되죠. 이 정도는 저기 할 줄 아니까. 얘는 더 되나요 안 되나요? 유리수 범위에서는. 네. 나중엔 무리수 범위, 실수 범위까지 하라고 할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쓰는 게 인수분해 끝인 거죠. 이해되죠? 자, 과제를 줄 테니 적어 가세요. 오늘 배운 건 본교재 124번부터 뭐 얼마 안 돼?
149번이요. 그 다음에 무교재. (74번부터) 106번이요. 네, 요만큼이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다음 주 아이. 화요일까지니까 여유가 좀 있으니까. 여기서 마칠게요.